드디어 이제 삼성전자 이야기가 나오나요? 해야죠. 왜요? 5천만 국민을 대신해서 말이죠.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몇 층에 계시는데요? 계속 들고 있어야 되나요? 삼성 주식. 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제가 요새 또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이죠. 아까도 보셨지만 한때는 주가가 5만 원이 붕괴되기도 했었죠. 특히 최근에 보면 더욱 심각한 부분 중에 하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많이 팔고 떠나고 있다는 겁니다. 파란색이 삼성전자 주가이고요. 빨간색은 외국인들이 순매수, 그 누적을 한 건데요. 털고 나가는 거. 7월 중순 이후에 갑자기 외국인들이 대거 삼성전자를 팔고 있다는 겁니다. 뭔 일이 있었지? 약 4개월 동안에 무려 18조 원 정도를 순매도한 셈이죠. 이런 정도의 그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 매도세는 저희가 일찍이 이제 본 일이 없는 그런 정도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반도체 아까 잘 안 팔려서. 삼성전자가 매도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기 직전 트럼프의 피격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사실은 이제 트럼프가 당선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분석이 나왔었죠. 맞아. 예,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전 세계 교육이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반도체 수요는 불안해질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반영이 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삼성전자만 떨어진 것은 아니고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그때부터 조금 약세 국면에 들어간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죠. 근데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조금 더 부정적인 그런 평가가 반영돼서 외국인들이 저렇게 빠르게 매도세를 보인 것이 아닐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각하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대로면은 외국인들이 보기에도 이제 트럼프 피격 사건이 있었을 때 아이쿠 이거는 한국 큰일 났다 나 뺀다 돈 하면서 이제 다 빼갖고 나갈 정도로 중국인들이 빼는 건가요? 근데 아니요. 그 발음이 나는 뺀다 돈을 다 한국에서 돈을 빼서 나간 거잖아요. 아니 도대체 왜 우리 삼성이 세계 1등이었는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AI 반도체 그리고 HBM 사업의 부진을 가장 큰 이유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AI 반도체는 아시겠지만 인공 두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칩이고요. 대표적인 게 엔비디아가 만드는 GPU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엔비디아는 AI 반도체 시장에서 약 90%가 넘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와. 와. 그리고 또 하나는 이 GPU의 그 빠른 프로세싱을 도와주는 HBM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와.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엔비디아랑 같이 인공 두뇌를 만드는 또 다른 분야인 HBM 시장에서의 최강자는 어디일까요? SK 하이닉스. 네, 맞습니다. 예, 바로 최강자예요? 우리나라의 SK 하이닉스입니다. 형제. 와. 그렇구나. SK 하이닉스가 50%가 넘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삼성전자는 40%가 좀 안 되는 그런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아마 1, 2위 격차가 조금 더 벌어질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됩니다. 특히 SK 하이닉스는 AI 반도체 시장의 큰 손인 엔비디아와 네. 사실상 엔비디아의 HBM을 거의 사실상 독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동안 D램의 기술력 그리고 매출을 주도해왔던 삼성전자로서는 HBM이라고 하는 이 AI 분야의 새로운 성장 분야에서 좀 뒤처진 것은 굉장히 뼈아픈 이런 현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쌤 말씀대로 약간 기술로 보면 항상 삼성전자가 1등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저도. 근데 어쩌다가 리더에서 이렇게 다시 추격자의 입장으로 바뀌게 된 건지. 네,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AI라는 시대의 큰 흐름에 올라탈 수 있는 변화를 약간 놓쳤다. 삼성전자가 이를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이미 2016년도에 삼성전자는 HBM2라는 제품을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만 해도 이 HBM 시장이 생각보다 크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진도 좋지 않았죠. 왜냐하면 만들기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에 HBM 개발팀을 좀 축소하는
이런 결정이 내려졌고 반면에 SK 하이닉스는 계속 추가적으로 연구 개발을 독려하는 시대가 됐고요. 이때 마침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하이닉스가 삼성을 앞질러 가는 이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와. 그러니까 삼성은 당장 좀 수익이 안 될 것 같은 분야를 좀 줄였고 그게 결과적으로 시대의 큰 흐름, 변화를 조금 놓친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도 그렇고 연애도 그렇고 이게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한 번 놓치고 떠난 거는요 다시 잡기가 힘들어요. 버스가 안 돌아옵니다. 네, 뭐 다시 다른 버스가 온다고 하는데 그거 잡기도 힘들어요. 그 변화의 시기를 놓친 것도 굉장히 좀 뼈아프기는 하지만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기술의 삼성으로 알고 있는데 삼성의 기술 경쟁력이 예전 같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아하. 2019년 삼성전자에는 과거에 저희가 이제 들을 수 없었던 소식들이 막 들려왔습니다. 삼성전자가 아마존에 납품했던 10나노 후반급의 그 서버용 D램이 불량이 있다라는 얘기가 들려왔어요. 삼성전자는 뭐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는 않고 있지만 국내 언론에도 관련 보도가 많이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도 10나노급 D램에서 또 이랑 비슷한 이야기들이 들려왔어요. 근데 이 HBM, 즉 인공지능 메모리라고 하는 HBM도 결국은 D램을 쌓는 기술이거든요. D램을 여러 층으로 쌓는 기술인데 만약에 그 D램 자체가 문제가 좀 있다 그러면 HBM 이 품질에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삼성은 뭐 이를 인정하지 않았죠. 그리고 곧 될 거다. 예를 들면 이제 올해 상반기에 이 엔비디아에 납품이 될 거다. 그리고 늦어도 3분기에는 될 거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더니 그 약속을 제대로 못 지켰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큰 실망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 석천 씨처럼. 네. 애국심으로 버티는 거예요. 제발 추매. 힘내라 삼성. 근데 진짜 삼성. 삼성을 부르짖는 저 아름다운 지금 모습. 국민 10명 예. 중 한 명은 지금 주주라는 뜻이니까요. 자, 근데 우리가 많이 그때 삼성의 그 D램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네. 삼성이 근원적 문제를 만약에 인정을 하고 그 D램의 문제부터 고쳐 나갔다면 지금 결과가 혹시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구나. 그래서 뭐 지금이라도 안 늦은 거 아닙니까? 예전에 고 이건희 회장님도 마누라 빼고 다 바꿔라. 무슨 선언 뭐 이런 거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다 바꾸자 해서 막 기존에 막 핸드폰 불량 불태우고 막 그러면서 다 바꿔서 글로벌 삼성이 됐으니까 지금도 또 뭐 바꿔 나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말 그대로 근본적 문제를 바꿔야 할 혁신이 지금 필요한 순간이 됐다는 것이죠. 사실 저희가 뭐 지금 슈카 씨가 말씀하셨지만 삼성전자가 처음부터 세계 1등이 아니었잖아요. 1992년 삼성전자가 D램 분야에서 일본 기업들을 제치고 세계 최초 1위가 됐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256메가 D램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20나노급 D램 반도체 양산에 들어갔습니다. 기술적 우위를 확보해서 경쟁업체들과의 격차를 더 벌이게 됐습니다. 아마 그런 상황이면 당시에 다른 기업들은 뭐 자축 행사를 하고 뭐 이랬을 것 같은데 당시 이제 이건희 회장께서는 오히려 지금 위기다. 우리는 여기서 더 혁신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게 바로 그 유명한 1993년에 마누라와 자식을 빼고 다 바꿔라 하는 프랑크푸르트 신경영 선언이었던 것이죠. 국제화 안 하고는 1급으로 살아남을 수 없다. 세계 인류가 되어버리면 여러분 평소 노력에 이익은 전부가 3배에서 5배 나게 돼 있어. 1등만 하면. 극단적으로 얘기해. 농담이 아니야. 마누라 자식 빼는 건 다 바꿔봐. 이 선언 이후에 삼성은 기존의 뭐 대량 생산 중심의 전략에서 벗어나서 고품질, 프리미엄 제품에 초점을 맞췄고 첨단 D램의 최초 양산 기록들을 계속해서 경신하는 그런 신화를